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요. 8884님 교통정보부터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동탄 의왕간 고속도로 의왕 방향 북오산 나들목부터 서오산 분기점까지 지정체 반복하고 있어서 앞뒤 차량 간 접촉사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8884님 늘 좋은 교통정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875님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이화교를 400m 정도 못 간 지점에 2, 3차선 접촉사고로 차량 2대 정차 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구간 지금 빗길에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청취자가 오셨군요. 에스프레소님 반갑습니다. 일단 아이디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대선의 시즌이고 굉장히 민감한 시즌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한쪽 뉴스만 그렇게 되는지 눈 뜨고 노려보겠다는 식으로 멘트하면 제가 화낼 겁니다 해주셨는데 저희 그런 데 아닙니다. 고기처럼 경제발전소는 앞뒤만 있는 방송이에요. 좌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신 공약 이런 것들 다루는 이유는 정치가 가장 민생에 밀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게 정책이라는 상품이거든요. 그 정책을 어떻게 가다듬고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민생 있으면 든든한데 잘못 들면 돈 낭비하기 쉬운 게 바로 보험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보험을 제일 살을 잘 발라주시는 분이 제 옆에 와 계십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제픽의 주제가 셀프고 저렴하지만 다이렉트 보험 가입할 때 약간 떨린다.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고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다이렉트 보험을 오늘 해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이게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다이렉트 보험 많이 나오는데 다이렉트 하면 뭔가 직접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대리점 뭐 이런 영업점 없이 바로 회사와 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카카오페이도 이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각 보험사들도 다이렉트 보험은 상품도 대단히 일부 상품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시장에 발을 많이 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런 예로 많은 보험사들이 다이렉트 보험의 브랜드를 따로 런칭해가지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요즘에는 뭐 미니보험 그러니까 예전엔 보장이 많으면 좋아 보였잖아요. 막 수십 가지 보장. 종합 선물 세트.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한두 가지 정도로만 출연해가지고 판매하는 미니 보험들도 이런 다이렉트 보험 상품으로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또 뭐 AI를 접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이제 대면 채널이 아닌 비대면 채널로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걸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이렉트라는 게 우리가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 그죠. 직접 말 그대로 직접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게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가요? 이게 상품마다 다르고 보장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사람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그 설계사 수수료나 대리점 영업점 수수료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비대면이 이게 대면 채널에 비해서 보통 보험료가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하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만 이것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만 고르면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외면당할까 봐. 네, 누가 이제 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이러면은 이거 보험 가입 어려운 거 아니냐? 가입해놓고 내가 혜택도 잘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도 있는데 단순한 상품일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에 크게 누구한테 뭐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해야 될 그럴 것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뭐 전용 콜센터도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곳에다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웬만한 서비스들이나 궁금증은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 뭐 정기보험처럼 어느 보험사를 가더라도 보장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거.
그 똑같은 거. 사망보험은 사실은 사망하면 드릴게요 이거지 뭐 보험사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손의료비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든 똑같은 거고요. 이런 보험들은 사실은 보장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이 가격입니다. 가격만 보고 비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질병보험도 많이 나오지만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사망보험에 대한 것도 정기보험, 종신보험 다양하게 지금 다이렉트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이렉트 보험도 하나씩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들어가 봐야 됩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네. 이젠 다이렉트 보험을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험 다 모아. 보험 다 모아. 예. 네, 보험, 직관적이네. 네, 보험 다 모아. 이게 이 시리즈들이 있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 보고 싶을 땐 내 보험 다 보여. 다 보여.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네. 이런 상품들을 모아놓은 곳은 보험 다 모아에 들어가시면 뭐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비 보험, 뭐 암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쫙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보험사별 보험료라든가 보장 내역들을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헷갈리는 게 네. 생명보험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손해보험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손해보험 회사에서 생명까지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계는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 구분은 하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사는 말 그대로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험이 주된 겁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비용 손해. 예를 들자면 생명과 사망에 대한 거는 생존보험인 연금보험이 있고 이건 살아남으면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생존보험인 거고 사망하면 돌아가시면 저희가 보험금 드릴게요 하는 건 사망보험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아니면 뭐 화재 보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암에 걸려서 진단금 1,000만 원 나오고 뭐 수술 받으면은 얼마 나오고 이런 보험들은 뭐냐? 이거는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니고 사실은 제3보험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요. 거기도 제3지대가 있나요? 네, 제3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다룰 수 있고 생명보험사도 다룰 수 있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생명보험사 쪽에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말 그대로 생존과 사망에 대한 거. 예를 들자면 사망에 대한 걸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단 일반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망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상해로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질병과 상해가 아닌 중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내란 이런 것들은 보장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망에 대한 거, 생존에 대한 거는 생명보험 쪽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와 다른 이제 질병, 손해, 손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쪽이 좋고 그러면 이제 제3보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가 좋냐? 네.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큽니다. 진단 받았을 때 보장하는 보장 금액의 크기가 금액이 일반적으로 큰 편이고 손해보험사는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건 각자 필요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네, 그것만 딱 알아가셔도 되겠네요. 네. 금액이 큰가 아니면 보장의 범위가 넓은가. 예. 자, 이번엔 그 논란의 보험입니다. 종신보험. 네. 이거 한동안 굉장히 이 보험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던 건데 네. 종신보험이라는 건 결국 내가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네.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뭔가요? 종신보험도 다이렉트 보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이란 뜻은 무언가 기한 없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에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가입해서 지금 사망하나 10년 후에 사망하나 100년 후에 사망하나 1000년 후에 사망하나 만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데 네. 만기가 없는데 그런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겠죠.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줘야 될 기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1년짜리 보험 상품보다는 100년짜리 보험 상품이 당연히 더 비싸게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종신보험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은 사망 보장이니까 내가 사망을 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게 언제까지냐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즉 사망보험은 사망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사망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 그러다 말고 보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까지는 사실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은퇴를 했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하고 이제는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녀한테 용돈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혹은 벌어놓은 돈을 조금씩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을 하면 가족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내 사망보험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까지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간 65세까지만 필요해서 기간을 정해둘 거야 하는 게 정기보험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에서 한 3분의 1 수준까지 싸기 때문에 같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죠 대신. 근데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취지에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네. 싸고 좋은 건 없다. 비싼데 안 좋은 건 가끔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더라. 이게 불변의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 법칙이 적용 안 됩니까? 그 비지떡의 개념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험료 차이가 내가 내는 돈의 차이가 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장을 해주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알면 사실은 싼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 이 아까 보험 담호화에 들어가서 암보험 선택을 해놓고 내 생년월일을 치고 검색을 누르면 2,500원 뭐 이렇게 이런 수준부터 12,000원, 13,000원 넘어가는 보험까지 다양해요. 근데 보장이 암 진단금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전부 다 똑같다고요? 네, 1,000만 원을 기준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요. 네. 보장 기준은 암 진단금 1,000만 원. 자, 비교 누르면 어떤 건 2,000원대고 어떤 건 12,000원대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보장 기간의 차이입니다. 이게 보험료가 싼 건 뭐 10년 만기. 요 10년 동안만 보장해 드려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그 이후에는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갱신형 상품이고 12,000원, 13,000원 이런 비싼 것들은 10년 동안만 내시면 80세까지 보장해 드려요. 혹은 뭐 20년 내시면 100세까지 보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내야 될 보험료도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장받는 기간을 먼저 정해 놓으시면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나는 보험료를 끝까지 그렇게 비싸게 낼 자신이 없어라고 한다면은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전체 다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총액상으로는 아마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자, 몇 살까지 보장받을 건지 만기를 내가 일단 정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요것도 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살펴보라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갱신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엔 그냥 돈 안 내면서 보장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게 비갱신형 상품의 컨셉이거든요. 갱신형 상품은 지금 당장의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돈 내는 것보다 한 2,000원 돈 내는 게 훨씬 더 부담은 적겠죠. 하지만 비갱신형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갱신되는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되냐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내셔야 돼요. 요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 보험은 그 30년 내면 100세까지 보장이던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주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계약이 있고 그리고 보통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주계약은 딱 한 가지 그 보험에 주가 되는 내용 그거고 나머지 특약들이 수십 가지가 달려 그러면 있는데 나머지 수십 가지는 돈을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된다 그러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30년 동안 안 내야 가르쳐 되는 주던데요 광고에서? 짜잘한 글씨로 써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예. 그 3포인트 정도로 써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어주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면 인상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데 사실은 네. 이 갱신형 보험은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80세 보험 들었어 100세 보험 들었어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 소득이 끊겼을 텐데 갱신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 그때 가서 지금은 유지하기 쉽지만 그때 가서는 오히려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다만 갱신형 상품이 간혹 가다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언제요? 짧은 기간 동안 보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보험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 가입이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보험을 더 가입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애들 뭐 이렇게 독립할 때까지 그 정도까지만 보장을 받으면 한 10년, 20년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그 10년, 20년짜리 10년, 20년짜리 갱신형 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니까요. 그래서 짧은 기간 가입할 때는 갱신형 보험이 유리하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니까 요거는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료를 내는 기간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생명보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몇십 년씩 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죠, 그 정도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고 그럴 수는 없나요?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럼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안 이게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할부라고 보시면 돼요. 총액은 딱 똑같은데 10년 동안 잘라내느냐, 네. 20년 동안 잘라내느냐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잘라내면 약간의 이자 같은 개념이 더 많이 붙죠. 그런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험사가 앞으로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굴릴 이익률, 자산운용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년짜리 할부를 하냐 20년짜리 할부를 하냐 거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길게 내셔라. 가늘고 길게.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그만큼 될수록 우리한테는 또 유리한 거고 네. 또 한 달에 10만 원 낼 보험료를 한 5만 원으로 줄이고 길게 내는 대신에 다만 그 줄이는 5만 원으로 뭔가 저축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효용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다만 보험료를 길게 내면 월 보험료 싸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30년씩 내셔라 이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인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60세의 정년이야. 근데 30년짜리로 납입을 하시게 되면 70세까지 내셔야 되잖아요. 네. 은퇴하신 다음에 소득이 끊겼는데 연금 받아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마지노선은 내가 은퇴하고 돈을 버는 나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나이까지만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면 타협하셔야 됩니다. 보험금 보장을 좀 줄이더라도 부담이 안 되시는 수준에서 돈을 버는 기간에 보험료 납입은 끝내자라는 걸 목표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이 담보, 특약 이런 거 꼭 챙겨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짜잘짜잘한 거는 버리세요. 우리가 네. 일반적인 소비자의 눈으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질병도 보장해주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네. 무슨 경계성 종양이다, 뭐 제자리 암이다. 이건 대체 무슨 네. 말입니까? 이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이 되기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섰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라든가 뭐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 이런 굵직한 질병들 있잖아요. 딱 들어봐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로 위주로 가입하시고 그 외에 정말 희귀한 질병들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여기는 있네. 이쪽 보험이 좋은 건가? 이거는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굵직한 거 먼저 가입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자리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도 손해보험사 쪽이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손해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험의 원칙에 가장 부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